박수 칠 줄 생각해 보였어요. 뒤에 보서 어마어마하게 앉았습니다. 돌아보지 마세요. 더 올 겁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회별 친구 탈놀이 이수자이기도 하고 경상북도에 있는 역사 인물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죽어있는 조상 팔아먹는 놈, 그런 놈이 바로 저 유필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죠? 서울에서 왔습니다. 수도에서 왔네. 정신문화의 수도는 또 안동입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그리고 유일하게 유교 사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안동입니다. 안동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은 아주 중요한 해예요. 2014년도에 SK라는 그룹에서 행복나눔재단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서 이 고택들을 다 유지 보수를 해서 이렇게 숙박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래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씩 관심과 정성과 열정을 쏟자 개남고택, 칠곡고택, 그 뒤에 옆에 있는 월풀이 있는 서운정, 그리고 팔회당, 그리고 쭉 올라가면 청홍정, 감동제사, 제일 꼭대기 주무신 분 계세요? 없어요. 아, 형님! 박산장, 박산장. 부자네! 40만원짜리! 아무나 못 자요, 거기! 근데 중요한 건 뭐 혼자 오셨어요? 우리 였어 있어요. 아, 안타깝습니다. 같이 자야 되는데. 왜? 옛날부터 거기에 판사가 두 분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삼판사라 그랬어요. 세 분이 나올 곳이라 그랬는데 두 분 나왔는데 아직 한 명이 안 나왔어. 아하, 아까워라. 형님! 젊은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죠? 바꿔줘요.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구름의 리조트. 내일 아침 일어나시면 풀피리 소리와 함께 저 하늘 위에 있는 구름이 환하게 보일 겁니다. 오늘 안동에 비가 온다 그랬어요. 근데 기운 좋은 분들이 오셔서 그런지 비가 뚝 그쳤습니다. 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성과 박수 소리가 약하면 비가 띠낄 것이고 공연 중에 함성과 박수 소리가 크면 이 상태가 유지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역사 속의 인물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에게 교훈도 있을 겁니다. 자, 5만원짜리 누가 계세요? 5만원짜리. 우리 어른 또 수표밖에 안 쓴다, 그죠? 7만원. 5만원짜리 속에 누가 계시냐고. 아 이왕 선생님. 그렇지. 만원짜리엔, 세종대왕. 5천원짜리엔. 이왕 선생님.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우리 친구. 무슨 일이에요? 사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정확하게 틀렸어요. 율곡이가 있습니다. 율곡이가. 5천원이. 어허, 이 사람 큰일 났네. 아들 똑바로 갈짝이 돼요. 1,000원짜리 누가 있어? 퇴기 이왕 선생이십니다. 따라합니다. 1501년 11월 25일 1570년 12월 8일 이제 여러분들은 퇴계 이왕 선생께서 태어나신 연월일과 돌아가신 연월일을 다 배우셨어요. 1501년 11월 25일 날 진성이 씨 집안 8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십니다. 근데 태어난 지 7달 만에 아버지인 이자 식자를 쓴 아버지께서 40살의 나이로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아비 없는 자식이라 하여 놀림을 받을까 어머니께서는 아주 엄한 교육을 시켰고 20살 되더니 김해 허씨 부인을 만나 첫 번째 장가를 드세요. 장가를 들어 두 아들 놓게 됩니다. 첫째가 준이었고 둘째가 채였고 헌데 그 둘째 아들 채를 놓을 때 후유증을 그만 첫 번째 부인이 7년 만에 죽어요. 3년을 홀로 지내시다가 30살 되던 1530년 두 번째 장가를 드십니다. 안동 권씨 부인에게. 헌데 정신 나간 여자였어요. 미친 여자, 혼미한 여자.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가 골라가도 골라가는 판국이 왜 하필이면 이렇게 못한, 정신이 온전지 못한, 왜 퇴계의 연보를 뒤져보니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던 겁니다. 퇴계 선생 살아생전 가장 존경하고 따르고 싶었던 분이
화산이란 호를 쓰는 권자, 주자, 권주선생, 그분 그 옛날 폐비윤 씨에게 사약이 내려질 때 뒤따라갔던 관리였어요. 헌데 그 아들이었던 누구? 연산군이 왕위에 오르면서 내 어미가 어떻게 폐비가 되고 어떻게 죽었는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미쳐버립니다. 내 어미와 관련된 모든 선비들을 죽여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죽었던 선비 관뚜껑 열어 망치 가지고 뼈를 부셔버리는 부관 잠시까지를 거게 되는데 그때 권주 선생이 저 영덕 위 울진 아래 평해로 유배를 가시게 됩니다. 그 이듬해 6월 18일 사약이 내려져요. 그때 권주 선생과 그의 부인과 그의 아들이었던 권질과 그의 손녀딸이 그 자리에 함께합니다. 임금을 향해 절을 하고 사약받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할머니가 자결해서 죽어요. 퇴계연보에 딱 한 줄 있습니다. 자결해서 죽을 때 내 님이 이 세상에 없건을 딱 이 한 줄 있어요. 그때 이 손녀딸이 할아버지의 사약과 할머님의 자결을 보고 정신이 혼미해진 겁니다. 이 혼미해진 딸을 권질 선생이 안동 예안으로 유배를 올 때 데리고 와요. 유배 온 지 9년째 되던 해가 퇴계 선생 3년상을 다 마친 1530년, 그때 퇴계 선생 불러 하시는 말씀이 여보게 경호라고 부릅니다. 퇴계는 호고 휘는 황이고 자라하여 성인이 되면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이 필요했는데 경자 호자였어요. 여보기 경호, 자네 우리 집안일 다 알고 있지 않는가? 내 아버님의 사약과 어머님의 자결로 인하여 내 자식이 정신이 혼미해졌네. 헌데 나도 이제 늙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어쩜 좋겠는가? 자네 만약 두 번째 재가를 들지 않았다면 이 가여운 딸 자식을 내 마지막 소원이니 자네가 거둬줄 순 없겠는가? 그 말에 퇴계 선생 두 말 없이 정신이 온전치 못했지만 두 번째 안으로 맞이하십니다. 하하, 헌데 그 두 번째 부인마저 16년 만에 46살 되던 1546년 갑자기 죽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 채가 21살에 혼인을 약속한 여인을 집에 들여놓은 지 한 달도 채 안 된 그때 둘째 아들 채가 또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헌데 밤마다 며느리 방이 이야기한 소리가 들린다 하여 다가가 문을 열고 보니까 아하, 이 며느리가 밥상을 차려놓고 베개를 품에 안고 국을 한 술 떠서 서방님 드시지요. 밥을 한 술 떠서 서방님 드시지요. 이 험한 세상 홀로 어찌 살라고 저만 두고 무심하게 떠나십니까? 하며 매일 밤 눈물로 지새는 걸 보고 다음날 사돈댁의 기별로 재가를 시킵니다. 과연 그 양반가의 잣대로 봤을 때 500년 전에 재혼시킬 수 있었던 양반이 몇이나 될까? 그런 분이 바로 진성이씨 퇴계 이왕선생 형님의 선조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진성이씨 집안에 그 형님 그때 잘해야 돼. 오늘 저녁에 술 다 싸요. 아, 예, 알겠습니다. 퇴계 선생이 46살에 그렇게 첫 번째 부인이 돌아가시고 정신이 온전치 못했던 두 번째 부인까지, 그리고 둘째 아들 채가 21살에 죽었어요. 모든 권력을 버리고자 상소문을 올립니다. 헌데 절대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충신을 곁에 두고 싶었던 선조는 단양 군수로 보내게 돼요. 단양 군수로 넘어갈 때 퇴계 선생이 그 중령제를 넘으실 때 시 한 수를 남기십니다. 어려서 떠난 고향 지척 앞에 보이건만 반가운 마음 내겐 없고 쓸쓸한 마음 가득하네. 고향 땅은 반겨줄까? 홀로 된 이 한 사람을 외롭고 쓸쓸했던 퇴계 선생 그 의미를 담은 연주고 간단하게 소개하고 들려드릴까 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계신 형님들이 계시기에 갑자기 아버님이 생각납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웃으면서 돌아가셨어. 이거를 그렇게도 좋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83살 된 아버지와 53살 된 아들이 저 계남고택 같은 처마 끝에 앉아 있습니다. 83살 된 아버지가 물어요. 아들아, 아들아, 저 처마 위에 있는 저 새가 뭐지? 물었더니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 저거야 아버지, 까치요, 까치. 그래, 고맙다. 잠시 후에 또 묻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저 처마 위에 있는 저 새가 뭐지? 까치라 그랬잖아요, 내가 아까. 아버지는 뭘 또 물어요? 나무래입니다. 그래, 알았다, 아들아. 한참을 있다가 아들아, 아들아, 저 처마 끝에 저 새가 뭐라고? 그랬더니 아들이 화를 또 냅니다. 몇 번을 얘기해도 몇 번을 까치라 그랬잖아요. 김이 있어요. 보청기 바꿔줄까요? 난리 납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속이 상해서 방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방에서 어머니가 손에 작은 일기장을 하나 들고 나와서 건네요. 아들아, 아버지 이게 그렇게 화만 낼 일이 아니다. 이 일기장을 한번 보겠느냐라고 건넵니다. 무심히 그냥 받아들고 일기장을 넘기자 말없이 닭똥 같은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 겁니다. 거기엔 이래 쓰여 있었어요. 33살 때 3살짜리 아들과 처마 끝에 앉아 있었다. 3살짜리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아빠, 아빠, 이게 뭐야? 까칠한다. 아빠, 아빠, 이게 뭐라고? 까칠한다. 아빠, 아빠, 이게 뭐야? 내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달아 물었다. 그런데도 이 아들이 사랑스러워 푹 안아줬는데 아버지는 아들한테 3번 물었다. 짝살이 납니다. 자, 이때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없이 줘도 또 줘도 부모님의 그런 마음, 그 마음을 담아 들려드릴까 합니다. 아비다자, 향기향자, 다향, 큰 박수로 부모님을 생각하며 들어가겠습니다.
박수 안 치고 뭐해? 연주가 끝내면 박수와 음성은 필수. 저 오빠 세 곡 준비해왔는데 서울분 그래서 난 뒤에서 말라이드 앵콜 나올 거다 아니 이랬는데 넋을 잃었어. 바로 나갔어. 너무 좋아서. 이제 저 사람 집에 가야 돼요. 대개 선생님 48살에 단양 군수로 넘어가시는데 희한하게도 단양당에는 퇴계 이왕 선생을 사모하고 있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따라합니다. 두향이 18 몇 살? 퇴계 몇 살? 46. 몇 살 차이? 30살 차이. 우리도 될 거야 아마. 아니 그런데 그 옛날에 어떻게 핸드폰, BP, 이메일 좀 왜 사모할 수 있었을까? 두양이가 즐겨하던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매화를 좋아했고, 두 번째, 시를 좋아했고, 세 번째, 해금이란 악기 능했다 전해집니다. 평소 시를 읽다 보니 매화시란 걸 알게 되었고 지도 모르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마침 퇴계 이왕 선생이 시란 걸 알게 되고 헌데 마침 또 단양 군수로 오신다고 하니 가슴이 얼마나 벌렁벌렁 뛰었겠습니까? 퇴계 선생 계신 관아 담벼락에 붙어서 퇴계 선생을 바라보게 되는데 단양까지 따라갔던 모습이 그만 물러가라 합니다. 두 양이 조실 부모합니다. 5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9살에 어머니마저 죽어요. 어쩔 수 없이 관아의 기생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참으로 아름답고 명석했다고 전해집니다. 헌데 그 모습이 다가와서 어르신 마음속에는 너 같은 기생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 썩 물러가거라.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아내와의 7년 만의 사별, 그리고 정신이 온전치 못했던 아내와의 21년 만의 사별, 그리고 둘째 아들이 21살에 죽었으니 헌데 두양이가 죽기 전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가 있었습니다. 두양아, 너만큼은 이 어미처럼 살지 말거라. 살다 보면 지금보다 더 험한 일, 더 어려운 일도 많을 텐데 꼭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하여라. 살다 보면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였던 살다 보면 두향이를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슬퍼하지 않아 돌아가신 엄마 뭘 하긴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지나 그 말 무슨 뜻인진 몰라도 기분이 좋아지는 주문 같아. 너도 해봐. 눈을 감고 주물 걸어 살다 보면 사라지나
손길이야 멀리 보고 소리를 질러봐 아픈 내 마음 멀리 저렇게 퇴계 선생을 그리워하던 두양이가 드디어 관아로 찾아가게 됩니다. 헌데 퇴계 선생 가슴에 여자가 들어올 리가 없었어요. 안동포처럼 저신이 뻣뻣했던지라. 헌데 아랑곳하지 않고 뒤향이가 이번에는 해금을 들고 퇴계 선생을 찾아 관아로 들어오게 됩니다. 퇴계 선생이 하시는 말씀, 허허 내 기생을 부른 일이 없거늘 그대는 누구인고? 라고 했더니 단양의 관기 두향이라 하옵니다. 어르신을 뵙는 것이 소원이라 이렇듯 찾아왔사오니 뿌리치지 마시옵소서. 그러자 네가 나를 보는 것이 소원이라 하였느냐? 그렇다면 지금 내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너의 그 해금 소리로 나의 지친 이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두향이가 저렇듯 해금을 들고 연주를 하게 되는데 그 연주곡이 비익련리라는 곡입니다. 따라합니다. 비익련리. 형님은 발음이 안 된다 지금. 비익조란 새와 연미지라는 나무의 합성어입니다. 비익조는 눈이 하나 날개 하나 절대 둘이 하나 되지 않으면 날 수 없는 새를 뜻하고, 연미지 하나의 나무 뿌리에서 올라온 가지가 다른 나무 가지와 뒤엉켜야만이 살 수 있는, 결국 하나 된다는 그 사실, 바로 뒤향이는 그 마음을 담아 연주를 했을 겁니다. 그의 뜻한 사랑, 지고지순했던 뒤향이가 퇴계 선생을 향한 그 사랑 속으로 큰 박수로 들어갑니다.
선생 이랬을까? 아닌 것 같아요. 태계 선생 마음이 저 해금 소리 때문이었을까? 조금씩 풀리면서 그 두 사람은 남한강 산수를 거닐면서 은밀도 논하고 시와 화도 즐기며 사랑을 합니다. 여자라기보다는 분명 첫 번째 7년 만에 죽어버린 아내, 그리고 정신이 온전치 못했던 두 번째 아내와의 16년 만의 사별, 그리고 21살에 먼저 죽어버린 아들처럼 자식처럼 느꼈을 겁니다. 헌데 안타깝게도 9개월 만에 이별을 합니다. 퇴계 선생 8남매 잠, 하, 신담 두 아들과 딸이 있었고 설인 태어나자마자 일찍 죽어버립니다. 의, 해, 증, 황, 이 8남매 중에 넷째 형님이었던 해라는 분이 충청도 관찰사, 지금의 도지사로 오시게 되면서 직급이 낮았던 태계 선생이 풍기로 정근을 떠나십니다. 같은 고래 형제가 있으면 비리가 생긴다야. 그때 내 같으면 두야이 데려가요. 형님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데려가야죠. 정신 차려, 집에 있잖아. 뭘 데려가요? 아 그래도 남잔데 살아있네. 센스 없다. 이제는 우리 자자 옳지. 근데 어린 두양이 앞날이 걱정돼서 퇴계 선생은 두양을 두고 갑니다. 두양 역시 퇴계 선생 가는 길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애써 따라가질 않아요. 그때 퇴계 선생이 하인과 함께 저 품기로 넘어가실 때 두양이가 하얀 치마폭이 무언가를 싸워서 하나씩 펼칩니다. 그때 매화불이 나옵니다. 1,000원짜리 퇴계 선생의 초상화 왼쪽 밑엔 투호가 있어요. 학문을 연구하다 잠시 지쳤을 때 했던 놀이가 있었고 뒷배경에 두 마리의 사슴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겠노라. 1,000원짜리 돌리면 도산서원이 있었는데 하하 신권으로 바뀌면서 그 세 가지가 다 사라집니다. 도산서원이 있던 그 뒷장에는 겸재라는 호를 쓰시는 정선 선생의 계상정거도 계상서당 앞에 정거하여 글 공부하는 모습이 작은 정자 속에 그려져 있고 돌리면 투호가 있던 그 자리에 명륜당이라 하여 유학을 가르치는 강당이 들어섰고 뒷배경에 두 마리 사슴 대신에 꽃이 활짝 핍니다. 무슨 꽃? 그렇지. 5만원건 만원건 5천원건 어디에도 꽃이 없어요. 분명 이 두양이와의 지고지순한 사랑 때문일 겁니다. 퇴계 선생 앞에 치마폭을 펼치고 매화분을 들고 어르신 이 매화분은 어미로부터 받은 갑오처럼 맡기던 것이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했더니 퇴계 선생이 호통을 치십니다. 두양아 내 관민에게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으면 네가 모르더냐 성 물러가거라. 그랬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지금 떠나시면 이제는 두 번 다시 만나 뵙지 못함을 저는 알고 있사옵니다. 그러하오니 제발 인매화분을 곁에 두시고 저라 여기시며 어여삐 가꾸어주시면 아니 되겠사옵니까? 라고 했더니 마지못해 그 매화분을 받아 드시고선 그 이별이 하도 안타까워 한 수에 시를 남기시곤 풍기로 떠나십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남긴 시 저와 함께 읊어보겠습니다. 사별이 탄성하고 감정이 없어. 지금 감정이 영혼을 담아서 형님들 첫사랑 생각하면서 다시 사별이 탄성하고 죽어 이별은 소리조차 나오지 않고 생별상 척척이라 살아 이별은 슬프기 그지없구나. 이렇듯 끝났어 시는. 너무 깊이 빠져든다 형님. 이렇듯 9개월간의 짧은 만남 두 번 다시 만나지는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 짧은 인연이 여기서 끝입니다. 헌데 오늘 이렇게 귀하신 분들 오셨으니 그 둘의 인연을 한번 이어볼까 합니다.
퇴계 이왕 선생과 단양의 관기 그 인연 큰 박수로 들어갑니다. 이 순간 가지 말고 다시 가게 되는 모든 걸 버리고 그대에게 서서 간의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지책인데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했던 이 두 사람 1570년 12월 8일 돌아가시기 나흘 전인 12월 4일 날 도산 서당에 조카였던 영을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영아, 나도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 것 같으니 내 마지막 당부를 실행토록 하여라. 도산 서당에 와 있는 모든 제자들을 이제 그만 집으로 돌려보내거라. 그리고 내가 빌려왔다 혹여라도 미처 돌려주지 못한 책들이 있다면 그것마저 돌려주도록 하여라. 그리고 절대 나라에서 그다한 비문해 주더라도 받지 말라 하십니다. 할아버지였던 이 개자 양자, 아버지였던 이 자식자 이 두 분 역시 큰 벼슬 나지 못했는데 내가 큰 벼슬 냈다고 피다한 빔을 세우면 죽어 조상 뵙기 부끄럽다 하여 간소하게 사람 크기만한 돌에다가 내 당부하는 바 10자만 새기도록 하여라. 퇴도마는 진성이공지며 퇴계가 늙음하게 도산으로 물러나 후진양수에만 힘썼다는 진성이시 퇴도마는 진성이공지며라 쓰랍니다. 그리고 잠이 드세요. 12월 8일날 돌아가시는 날 방에 누우신 채 그 70세의 병든 몸을 겨우겨우 일으킵니다. 그리고 저 처마 끝에 있는 매화분을 바라봐요. 그리고 또다시 방에 누우십니다. 그리고 힘겹게 또 몸을 일으켜 저 매화분을 바라보자 다장까지 따라갔던 그 모습이 큰 매화분을 들고 처마 앞에 옵니다. 어르신 이제 그만 이 매화분을 방에 둘러올까요? 그랬더니 허허 이놈아 내 어찌 이렇게 병들고 초라한 이런 모습을 그 매화분에게 보일 수가 있겠느냐 하자 이 모습이 눈물 펑펑 흘립니다. 돌아가실 걸 알기에 방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요. 어르신 두향이가 여기 왔습니다. 어르신 눈을 뜨시지요 어르신. 그랬더니 눈을 지그시 감으신 채 내 죽은 후에도 금매화분에 물을 주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여라 하시며 베개 밑에 작은 서찰 하나 꺼내 두양이에게 건네랍니다. 상간일소 천응허 서로 보고 한 번 웃은 것은 저 하늘이 허락한 것이었네. 유대불내 춘녀꺼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 봄날은 다 가려고 하는구나. 퇴계 선생 삶의 그 마지막 순간 얼마나 그리웠을까. 두야기처럼 여기던 매분을 병들었다는 이유로 저 처마 끝에 보지 않았던 퇴계 선생 삶의 그 마지막 순간 두향이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으로 퇴계 선생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새벽 안개 속에 사라진 나의 붉은 치마폭에 안기며 동전 끈입에 물든 내물 어느 나의 욕심이냐 차면 기울어지는
돌아가셨어요. 퇴계 선생 돌아가셨어요. 지금 사람이 죽었어. 퇴계 선생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단양에서 3일 밤낮을 걸어 중령제를 넘어 풍기, 예천, 안동, 예안까지 옵니다. 근데 당시 여자가 문상을 함부로 할 수 없었기에 먼 발치에서 장례를 보고 문상도 하지 못한 채 퇴계 선생의 상녀가 그 상녀가 사라질 때까지 눈물로 보냈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9개월간의 짧은 사랑, 지책인데도 만나지 못했던 그 두 사람을 생각한다면 이 자리 함께 하신 여러분들 얼마나 축복받고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퇴계이왕 선생과 단양의 관기 뒤양의 사랑이 영원하길 바라보며 저와 함께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 손 잡으세요. 손 잡아. 남자 잡았대요. 그렇지. 옳지. 자, 잡아. 누우세요. 따라합니다. 사랑한대. 그래, 사랑하나. 더 크게 한 번 더. 사랑한대. 끝납니다. 이들의 문화 마인드는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여러분들 혹시 영화 자주 보세요? 네. 명량 보시는 분. 보신 분 손 들어봐요. 아, 거의 다 봤습니다. 우리 형님도. 역시 영린 보신 분. 아, 형 몇 분 있고 영린. 영린. 아, 누님은 현빈 안 좋아한다, 그죠? 영린 봤어요. 왕의 분노입니다. 조선의 21대 왕이었던 영조에겐 사도세자는 아들이 있어요. 헌데 간신들이 찾아가서 그럽니다. 전하 사도세자 아드님께서 영모를 꾸미고 뭐 데리고 와. 데리고 옵니다. 뒤주라고 하는 작은 쌀짝 안에 아들이었던 사도세자를 잡아놓고 감금하여 결국은 굶겨 죽여요. 시간이 흘러 후회를 합니다. 아, 내가 어리석어. 이 간신들 때문에 소중한 아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구나. 어찌할꼬. 벌써 엎질러진 물. 헌데 그 영조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충신 한 명을 불러서 부탁을 해요. 오늘 충신 시켜줄게.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진수민입니다. 진영의정. 영의정. 내 아들이 이렇게 죽었으니 마지막 내 손자가 22대 왕 정조가 될 텐데 성군이 되도록 도와주게 알겠는가? 이랬는데 다음날 간신들이 영의정 자를 죽여버려요. 이 뒤부터 영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죽였으니 새로운 영의정과 함께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이 정조를 찾아갑니다. 문을 확 열었더니 정조가 뭐하고 있었어? 책 보거나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신관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하, 어찌하여 전하께서는 옛 성현들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시고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좀 잘하세요. 신하들이 미쳐가지고 왕한테 나무랍니다. 헌데 그 정조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경연장에 나갑니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많은 대신관리들,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판삼사사, 형조판서, 공조판서, 예조판서, 그 높은 관리들이 다 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대들 중용 23번째 장을 아시오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높은 관리들이 옛 성현 어쩌고 했던 관리들이 고개를 푹 숙여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대들이 그리 중히 여기는 옛 말씀을 그대들은 얼마나 듣고 또 듣고 깨우치고 또 깨우쳤는지 다 외우고 있는 자 손을 드시오. 아무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뒤에 있던 내간에게 따뜻한 말투로 묻습니다. 상책 혹시 상책은 아는가? 라고 했더니 이 앞에 있던 이 높은 관리들이 내간 나부레이가 중용 23번째 장을 어찌 알겠어? 라면서 쏘아봅니다. 그때 상책이 고개를 들며 중용 23번째 장을 이야기를 해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예기 중용 23번째 장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구름의 리조트에 그러한 신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위해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위하여 큰 박수로 앵콜 드립니다. 위하여 위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 위하여 들어라 찬을 들어라 위하여 위하여 세상이야 시원한 술 한잔 드린다 부르던 호설길 자꾸 멀어져 간다 넥타이 풀어라 친구야 앞만 보고 달렸던 숨가쁘던 발걸음도 네가 있어 이렇게 네가 있어 이렇게 이 순간이 좋구나 친구야 위하여 위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을 위하여 들어라 찬을 들어라 위하여 위하여 무정한 세월이야 구름처럼 흘러만 간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다 청춘의 꽃을 활짝 피워라 위하여 위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을 위하여 들어라 찬을 들어라 위하여 위하여
아니 뭐 별 기대하고 왔다가 지금 뭐 환장한 사람 같아. 뭐뽕 맞은 것 같아 사람들 지금. 아무쪼록 구름의 리조트를 잊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와야만이 요 공연 볼 수 있어요. 아무쪼록 지역에 있는 역사 인물 한 분을 끄집어내봤습니다. 한 인간으로 봤을 때 참으로 불쌍한 분이세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땐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 이분에게 배울 수 있는 건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 기생조차도 한 여인처럼 봐줬던 태계 선생. 그리고 풍기군수로 갔을 때 대장장이가 글 공부하고 싶어서 들어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쫓아버릴 텐데 태계 선생은 처마 밑에 글 공부하게 놔둡니다. 그리고 태계 선생이 돌아가신 뒤에 그 대장장이 배순 3년상을 치릅니다. 지 부모가 돌아가신 것처럼 그런 태계 선생의 경사상과 평등사상,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거는 그런 유교 정신이에요. 가정에서 엄마 아버지가 숟가락 젓가락 들기 전에 밥 떠먹는 거 아직까지 안 되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게 학원 가기 바빠, 어디 가기 바빠, 아들 먼저 먹이기 바쁩니다. 기본 예의 범절이 없어요. 학교 가서 선생 때리고 욕하고 텔레비 틀면 뭐 굿 뉴스가 없습니다. 텔레비 틀기가 싫어요. 좋은 뉴스는 왜 없을까? 집안에서부터 교육만 된다면 학교 가서, 그리고 어른에게, 선생님에게 충분히 우리 예전부터 배웠던 예의 범절이 지금은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성공을 가려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이 고택, 편안한 휴식과 더불어 조상의 그런 덕을, 그리고 조상들의 그런 예의를 듣고 배우고 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구름의 리조트에서 나오는 조식만큼은 최고입니다. 일식 4찬? 고택이 아침이 잘 없어요. 뭐든 짠지 꺼냅니다. 근데 개인 독상으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 아침을 거르지 말라는 거. 구름에서 가장 자부심 있게 내는 게. 여러분들 구름의 리조트 잊지 마시고 언젠가 또 오시면 또 뵙겠지만 아무쪼록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짧게,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원래 춤을 잘 춰요. 끝까지 들어요. 저는 탈춤을 잘 춥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내일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 2시부터 3시 수, 금, 토, 일 하이말의 탈춤이 진행돼요. 한 20년 공연했지만 내일도 공연하러 갑니다. 혹이라도 안동에 좀 더 깊은 사랑을 느끼고 싶다면 좀 늦게 가면 어때요? 가능하다면 하이말의 탈춤 공연 무료로 제가 자리 다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짜예요. 오늘 봤어요? 오늘 공연 없는 날인데. 내년에 또 와요. 자, 고가와 어울릴 만한, 여러분들 들어가셔야 되죠. 앵콜 해가 되죠. 그게 아니라 뒤에 우리 직원분이 계셔서 빨리 끝내랍니다. 어른들 피곤하다고. 괜찮아. 다들 똑바로 가요. 자, 그러면 짧게 1분만 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명을 끄겠습니다. 일단 조명 좀 꺼주시겠습니까? 양쪽에는 조명을 끄고 청성고 가면 옛날에 전설에 공연에 나왔던 그 청성고 예. 쓰가 걸어가실 때 조심하셔야 돼. 이 동네 구미호가 많아요. 이 구미호가 앉아있네. 청성고 좋습니다. 안동에서 구름의 리조트에서 여러분들 그 밤의 정치까지 느끼실 수 있는 딱 짧게 청성고 큰 박수로 청성고 원곡으로 해주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연주하신 그리고 공연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고 마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우리나라 넘버 3 해금 연주자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넘버 1, 2가 죽었어요. 넘버 1 최윤정 해금 선생님 큰 박수. 다음 두 번째 뒤양이기도 하지만 파페라로 활동하고 있는 박혜민 선생님. 대금 연주자입니다. 손병두 선생님. 마지막 짐승처럼 생겼지만 아주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테너의 조정민 선생님. 그리고 뭐 별로 한 건 없습니다. 스토리텔러 유필기라고 합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추억 만들고 안동에 구름의 리조트 또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